여러분 오늘 잘 쉬었습니까? 오늘 아침도 날씨가 좀 꾸물꾸물합니다. 이틀째 조금 습도가 높은 날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5월 20일 화요일자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체로 또 기획기사가 일면에는 좀 많고 그래서요. 사면에 있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총평이 나온 이 기사를 오늘 좀 톱으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증권면 기사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보시죠. 역대 최대 영업이익 낸 반도체 조선, 관세 한파로 2분기엔 힘이 갈릴 듯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좀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보면 표 한번 보시죠.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23%가 증가를 해서 이제 56.9조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물론 이게 뭐 전체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부 해당 종목들만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종목은 이제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제일 앞에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이렇게 3위권에 3조가 넘는 3조 7조에 달하는 이 영업이익을 내서 3위에 올라 있는 게 좀 눈에 띄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렇게 사실은 워낙에 뭐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절대 수치만 가지고 놓고 본 거니까 저걸 그대로 해서 와 무지하게 이익 많이 냈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정도가 서프라이즈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 기아는 아직은 좀 고군분투 중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전이 전년 대비 188%, 보통 200% 오르면 3배 가까이 3배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3배 가까이 크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영업 순위 3위에 올랐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 하위 업체들 쭉 리스트를 좀 뽑아보면 역시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좀 포함이 돼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 삼성 SDI가 4,300억대 영업 손실을 1위, LNF, SKC 등이 1,000억 원대 전후에 그런 영업 손실을 내서 이제 상위권에 좀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 SDI라든가 SK온이 이제 포함된 SK 이제 이노베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 또 세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받는 AMPC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은 사실은 적자폭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분기 이제 실적 끝나고 난 다음 즈음을 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이런 배터리 3사들이 대거 그 유상증자라든가 또는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또는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빚이 좀 늘어났다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빚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좋은 게 아니고 또 가동률도 뭐 그다지 썩 좋지 않다 50% 전후까지 떨어졌다니까 참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앞서 이제 CATL이 이제 홍콩 상장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CATL이 이게 상장을 하면서 돈을 쫙 빨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또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들이 좀 부진한 이유도 또 거기에서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2차 전지 업계가 참 힘든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업황이 과연 언제 회복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상반기가 종점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점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멀었다. 올해 내내 아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확실한 거죠 그만큼.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보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쪽도 좀 보면서 또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에 또 너무 그렇게 또 과도하게 또 뭐 어떤 그 좋게만 보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듣는 게 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미디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전해 듣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사람들의 일종의 좀 어떤 생각들, 어떤 편견들, 선입견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궁금하고 내가 관심 있는 섹터라면 내가 직접 데이터들을 특히 로우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점점점 필요한 그런 소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뒷부분 얘기하면 2분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여파 미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특히 수출주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조선이나 반도체가 상반기엔 좋았는데 역시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역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면으로 가보죠. 바람 빠진 금호 빵빵해진 한국 넥센. 타이어 종목들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엄청 세게 났습니다. 뭐 지하 이 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꺼졌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화재가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한 50% 정도 이 소실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절반 이상 공장이 피해가 입으면 이거를 원상복구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상당히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연간으로 한 1% 정도 실적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그대로인데, 시장이 뭐 딱히 더 늘어나지 않더라도 시장은 그대로인데, 세 개 회사 중에 한 개 회사가 빠지게 되면 그 세 개 회사가 나눠 먹던 그 어떤 비중이 나머지 두 개 회사로, 한 회사가 갖고 있던 비중이 두 회사로 갈 수밖에 없죠. 수입을 뭐 특별히 늘리지 않는 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하고 넥센 타이어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타이어 3사 주가 추이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좀 보시면 넥센 타이어가 가장 좀 탄력이 있죠. 한국 타이어는 주가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반면에 이제 왼쪽에 위에 파랑 색깔의 이 금호 타이어는 주가가 저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저희 장중에 8% 넘게, 한국 타이어도 12% 넘게 급등을 했다가 둘 다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시장에서 뭐 조금 신중하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 회사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그다음에 그 경쟁사가 아주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한 회사가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나머지 두 회사가 수혜를 입을 건 사실 분명하기 때문에요. 타이어 회사들은 한번 좀 지켜보실 상황이 좀 되지 않느냐, 이런 돌발 악재 이 상황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대로 50%, 60% 이렇게 손실이 났다고 그러면 그 공장, 특히 광주 공장이 이번에 화재가 난 이 공장 외에도 여러 공장이 있습니다만, 이 광주에 있는 공장들이 금호 타이어 전체 생산량의 44%가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여파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사이익,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불닭이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이제 국민 라멘이 됐습니다. 이 삼양식품 얘기죠. 날자 푸드주가 뛴다. 예, 이게 일종의 쏠림 현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구심점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같은 섹터에 있는 업종들이 동반해서 좋아지는, 물론 거꾸로 상황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식품주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양식품이 이제 황제주, 100만 원 넘는 황제주가 됐죠. 주가 한번 아예 볼까요? 작년 5월 17일,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주가가 44만 원. 지금은 어제 기준으로 115만 2천 원. 일단 기본적으로 두 배는 넘어섰고요. 88만 원이 두 배니까 여기에서 또 한 30만 원 더 올라갈 거니까 뭐 한 130, 40% 이렇게 주가가 뛰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삼양식품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올 들어서만 삼양식품이 50%가 넘게 올랐으니까 상당히 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삼양식품이 오르다 보니까 삼양식품에 들어가 있는 또 ETF 상품이 있겠죠. 하나로 K푸드 ETF가 있는데, 이게 연초 대비해서 13%가 넘게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 동전 쌓아놓은 것 같은 화면 보시면 1분기 국내 가공식품 수출액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라멘이죠. 그래서 오리온, 농심 이런 회사들, 같이 이제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들, 라면, 뭐 과자,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도 순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이제 초코파이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나 오리온 같은 경우 매출이 1분기에 전년 대비 7%, 영업이 6% 견조하죠. 연초 대비 19%가 주가도 좀 올랐고요. 농심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닝 쇼크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16% 올 들어서 올랐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삼양식품이 저렇게 잘 나가니, 농심 같은 경우도 최근에 투움바라고 하는 라면 새로 나와서 이게 좀 반응이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농심이 2분기 이후에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료품주는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라면주, 뭐 과자, 스낵 이런 쪽들은 사실은 대표적인 내수주입니다. 뭐 또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왜냐하면 뭐 조금 경기 나빠도 과자도 사 먹고 초코파이 사 먹고 라면은 더 끓여 먹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삼양식품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이 삼양식품 필두로 이 식품주들 잘 나가는 식품주들의 공통점은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 수출 비중이 높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식품주를 내수주나 경기 방어주로 묶기에는 좀 성격이 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수출주 또 성장주 개념으로 우리 이 식품주들을 이제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이 비단 식품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엔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방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국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 내수도 별로 안 좋고 또 이미 포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가야 되는 건데 국내에서 쌓아둔,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쌓아둔 이런 어떤 힘들이나 노하우, 경쟁력들이 밖에 나가도 먹히더라 이겁니다. 화장품주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내에서 잘 나가던, 그러니까 국내에서 내수주나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식으로 묶여있던 종목들이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밖에서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점점점 수출주 또는 성장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 이런 섹터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뭐 최근에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AID에 좀 밀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이 쉽게 한 번에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고 이미 좀 밀린 건 밀린 겁니다. 하지만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좀 정확한 타겟 포인트 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좀 해주고 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좀 약했던 것들이 좀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만 강한 줄 알았던 것들이 밖에서도 잘 먹히더라. 이런 어떤 섹터들이 하나하나 늘어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지금도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SK텔레콤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벌였고요. 그 2차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해커들이 SK텔레콤 서버에 3년 전에 이미 침투했었다. 이런 내용이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표를 한번 볼 텐데요. 민관합동조사단 2차 발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2022년 6월에 악성 코드인 웹셀을 이용해서 침투를 했다. 23개 서버에서 25종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해서 2,690만 건이 유출이 됐다. 등등등 쭉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아직도 확인이 불가하다. 유출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다만 해커 단말기가 인증키가 없다 보니까 복제폰 저장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3년 전에 이미 이제 이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고 이 악성 코드는 아주 그 BTF라고 그러더군요. BPF 도어라고 그러는데 이 악성 코드는 모른다고 그럽니다. 문제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이게 코드가 심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정도로 이게 참 무서운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돈을 벌기 위한 거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 결국은 이게 중국 해커 집단이 들었다고 그러면 정보를 좀 빼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SK텔레콤 이 유심 이 정보 유출 사고의 이 논점이 조금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동안에 정치권과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얘기는 SK텔레콤 너네가 이 해킹 사고 같은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다른 이 통사들보다 덜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번 사고의 귀책 사유는 너희들한테 있는 거야. 너희들 약관에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으면 위약금 면제라든가 이런 거 해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위약금 면제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SK텔레콤이 귀책 사유가 가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조금 이제 이런 정부 발표가 나왔다라는 게 약간 조금 뭐랄까요. 이게 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위약금 관련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이제 힘을 받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게 아니냐. 그럼 따져보면 위약금 면제 문제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텔레콤 이번 또 하나 더 짚어볼 거는
3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사가 이렇게 악성 코드가 자기네들 이 서버에 이렇게 심어져 있다는 걸 몰랐다. 참 이것도 또 충격적이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통산을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